돌직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 돌직구 강력반 시간인데요.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모노레일 매표소 직원이 이용하지 않은 표를 환불받은 손님을 향해서 욕설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결국 모노레일 운영사가 사과했고 직원은 징계받았다는데 황당하죠? 이 소식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유튜버가 삼척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사용하지 않은 표 환불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 매표소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환불하는 이유를 계속 묻습니다. 결국 표를 환불받은 뒤 인사를 하고 돌아선 순간 매표소 직원의 욕설이 들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셨어. 진짜라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이야? 영상이 SNS로 확산되자 삼척시청 게시판 등엔 공식 사과하라는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모노레일 운영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과도 드리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논란이 된 직원은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미제 사건들의 단서를 추적해나가는 강력한 남자 돌직구 프로파일러 배상원 반장님 모셨습니다. 배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원입니다. 네,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아니, 상의를 벗고 경찰서에 들어오는 남자. 사진만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영상 입수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입니다. 남성 일단 시원하게 상의 제꼈어요. 목에 두른 채 비틀거리며 주차장을 가로질러 옵니다. 급기야 지구대 문 열고 들어옵니다. 기습적으로 옷을 입히는 사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수배자였던 이 남성 결국 체포돼서 검찰로 호송됐다고 합니다. 배 반장님, 아니 자기 스스로 자수한 건 아닌 것 같고 비틀거리는 거 보니 한 잔 취한 것 같은데 옷은 왜 벗는 거며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이 사건? 왼쪽으로 좀 편향돼 있죠. 지금 네. 걸은데도 이제 왼쪽으로 편향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약물을 의심하지만 일단은 이제 음주 상태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옷을 벗는 경우는 보통 이제 열이 나갖고 옷을 벗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공연 음란이죠.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옷 벗고 다른 어떤 성범죄 같은 일종의 경범죄지만 공연 음란죄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왔을 때도 바지도 벗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지도 벗을까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경찰서 지구대인지를 잘 인지 못하는 상황, 진압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사실 저럴 때 사실 경찰들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원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이제 신분증을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예전 같으면은 손가락 지문을 일일이 번호로 해갖고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배자임을 확인했고 벌금형 수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 즉 공연 음란죄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저렇게 이전 범죄 수배된 경력도 공연 음란죄예요? 옷 벗고 다닌 거죠. 옷 벗고 다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중한테 혐오스러운 형태의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된 것이죠. 아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왜 찾아온 겁니까? 자기 제발로. 근데 보통 이제 그 연상작용이라는 게 자기가 피해야 될 거로 생각하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죠. 내가 경찰서만은 피해야지. 내가 경찰서만은 안 가야지. 내가 경찰서만은 피해야지 했는데 술 취하면 경찰서로 간다. 보통 정상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사실은 거기로 가버리는 심리적인 작용이 존재하죠. 그럼 이런 공연 음란 혐의자는 또 경찰서에서도 옷을 벗은 건데 이런 분들은 왜 벗는 겁니까, 자꾸? 그건 심리적인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정도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벌금형 정도가 됐는데 이전에도 더 심했다고 하면은 치료와 함께 처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경찰에 체포돼서 수배자를 제발로 들어온 수배자를 경찰은 잡은 셈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사건 상황판이 이동했죠. 현수막 같은 건데
애 둘 유부남을 꼬셔서 두 집 살린 차린 몇 동 몇 호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 꽃뱀 조심 사진도 있습니다. 이 현수막과 이 사건의 정체가 뭘까요? 서울 강남에요? 이런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내용은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입니다. 여성 거주지 앞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앞에도 하나 붙고 이 남성의 직장 앞에도 하나가 붙었습니다. 여성 거주지 앞에는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 상간녀 꽃뱀 조심해라. 남성의 직장 앞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하고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의 반성도 없는 이 파렴치한 사진까지 붙었습니다. 눈 가린 남녀 사진, 일부 가려진 거주지와 직장 정보도 현수막에 게시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게 논란인지 함께 보시죠. 누리꾼 반응, 이거 고소 나간다고 해도 이거 속 시원하겠다. 아내가 만약에 붙였다면 불륜 잘못했지만 신상 공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의견. 소송에서 돈 받고 그 돈으로 벌금 내라. 응원하는 의견. 화병 나느니 벌금 내고 말겠다. 화이팅! 뭐 이런 의견. 그런데 논란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지점입니다. 일단 배 반장님,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에는 간통죄겠죠. 근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사자는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일종의 사적 구제로 저런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건 현행법에 분명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요? 특정한 사람을 지칭을 했고 물론 이름은 아마 가렸을 겁니다. 근데 사진도 약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면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노출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사적 구제 방식으로 저렇게 이 거주지하고 직장에서 저걸 게시를 했는데 아, 이건 불법이다. 불법인데 문제는 이제 그 누리꾼의 반응도 그런 겁니다. 그 시원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라고 네. 그러니까 옹호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 민사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군요. 상간녀, 상간남이라는 게 뭐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렇게 쉽게 해결 안 되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저게 그런데 저걸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구청이나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함부로 또 철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허위 사실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존재합니다. 만약에 저 이제 불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니까요. 예. 그렇군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건의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성희롱도 통역됩니다. 아니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자, 영상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없어? 이거 타고 부산 갈까?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자, 태국 누리꾼의 제보. 친구가 나쁜 경험을 했다. 한국 택시 탈 때 조심해라 라면서 이 영상이 SNS에 공개됐어요. 이 망신도 이런 국제 망신이 없습니다.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라며 웃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한 거죠. 누리꾼들은 한국 놀러 갈 예정인데 무섭다. 태국 누리꾼들은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나도 한국 택시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 반장님, 이러면 안 되죠, 기사님.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아주 일부지만은 저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현지에서도 그렇고 태국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셨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저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네.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건 명확히 다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다. 성범죄. 저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요즘 보니까 저 서울 시내에 그 태국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네. 국제 행사도 많고 또 흔히 말하는 휴양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은 뭐 번역기, 통역기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이게 다 번역돼서 외국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적인 의도가 있는지도 분명히 압니다. 그것도 AI가 번역을 해줍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내용만 번역한다고 저 기사님 혹시라도 착각하시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절대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제 경기도 수원에서 가스관을 오른 남성이 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 다시 보실까요? 한 남성이요. 경기도 수원의 다세대 주택, 장갑을 낀 채 주택 담벼락을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에 매달렸지만 곧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전 연인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건 역시 가스 배관을 탄 모방 범죄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전 연인은 말다툼으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한 바 있고 저 남성을 떼어날라라고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가스배관을 타고 이 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겁니다. 3층이었어요. 목격자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서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어떤 사람이 배관을 타고 올라갑니까? 얼마 전 이 배관 타고 가서 살해한 살해 사건도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네.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윤정우입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세종 잡혔는데 그거는 명확히 잔혹한 살인이었고요. 지금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방 범죄다.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아파트 6층을 타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런 범죄는 여러 부분 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 근육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타고 올라가지만 지금 저 경우는 사실은 그 손가락 힘이 없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명백히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변명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다. 걱정돼서 그랬다. 전화 안 받아서. 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것에 저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당사자는 분리 조치를 요청을 했고 분리된 상태에서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 사건 같은 게 벌어지죠. 흉기를 휘둘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하면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매우. 그때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까지도 해갖고 했지만은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철망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못 타고 올라가게 저런 장치를 해내거든요. 요즘 이런 장치도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윤활유 같은 것도 바르고요. 네, 미끄러지게. 예. 그리고 예전에는 형광색 페인트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해. 예. 맨눈으로 안 보이는데 자외선으로는 보이는 그러니까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근데 저건 범인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못 올라가게 해야죠. 그렇군요. 타고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공격이 이루어지고 저기 보시면 근데 저런 데도 타고 올라갑니다. 저런 데도 타고 올라가요? 예. 스토킹 범죄자들이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보안 장치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더 명확해지고 명쾌해집니다. 절대 조심해야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강력 사건들 풀어봤습니다.